신랑이 사라졌다고들 했는데요. 곧 알게 되더라고요.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었다는 거요. 차정원은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주영채로 살아온 날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요양원 방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깨끗했고 그 깨끗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헝클어뜨렸습니다. 하네라가 말했듯 조용히 쉬고 있어라는 말은 휴식이 아니라 통제라는 신호였고 구 실장의 걸음소리는 늘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복도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발자국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더라고요. 여기서 나가려면 차정원으로 살아.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분명히 기억나는데요. 주하늘의 목소리였는지, 하네라의 목소리였는지, 혹은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만든 환청이었는지는 끝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을 설득하는 편을 택했는데요. 설득의 대상이 늘 남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건양그룹 후계자로서 지켜야 할 질서와 차정원이라는 아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그는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올려놓고 간 USB에는 양평 별장 출입 기록, 박경신의 마지막 통화, 구 실장이 오간 경로, 그리고 황 실장이 승인한 보안 해제 로그가 방점처럼 찍혀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그 파일을 3번 넘겨보고도 딱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사건 대상 차정원 의심 보고 경로 하네라 황 실장 구 실장. 화살표가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함정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그림을 그려왔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네라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말했는데요. 그 단단함이 사실 누구보다 불안하다는 증거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정원은 잠깐 쉬면 돼. 하네라는 구 실장에게 그렇게 말했고 구 실장은 그 말의 잠깐을 얼마나 길게 늘릴지 계산하는 눈빛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공난숙은 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공난숙은 사람의 빈틈을 주머니처럼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주영채 그러니까 차정원의 빈틈을 꿰매어 보관하려는 대신 의도적으로 실밥을 더 풀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 부회장 무리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공난숙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 웃음은 늘 누군가를 구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압박하는 방식이었죠. 진태석은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공여사 말 듣지. 우리는 이기는 쪽에 서는 집안이야.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오래된 체질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차기범은 겉으로 보기엔 중립이었지만 중립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조심스럽게 한쪽을 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숫자와 표정을 모두 읽는 타입이라 진세미와 눈빛을 몇 번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진세미는 겉으론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외우듯 읊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바빴습니다. 신부 쪽 하객 몇 명이나 되죠? 라는 질문 뒤에 진세미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신부가 진짜 차정원이 맞는지였거든요. 조미양은 그 소용돌이 바깥에서 누군가의 체온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조미양은 말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미양은 홍 셰프가 내온 삼계탕에 닭다리가 하나뿐이냐는 농담을 들으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누가 누구를 잘 자게 만드는지, 그런 종류의 권력이 식탁에서 어떻게 포장되는지 눈으로 익히고 있었거든요. 진세우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의감이 과열될수록 오히려 침묵이 길어지는 사람이었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결론은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윤비서가 넘긴 좌표와 황 실장이 무심히 흘린 한 문장을 붙잡은 덕분이었습니다. 별장 지하실, 오래된 문서함 하나 치워. 그 문서함이라는 단어가 진세훈을 움직였는데요. 그 안에는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가 이름만 바꿔가며 겹겹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문서들 사이에서 불일치라는 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혈연을 말하는 불일치인지 행위의 책임 주체를 말하는 불일치인지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낳았습니다. 그는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20번쯤 망설였는데요.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차정원은 요양원 침대에 앉아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외워야 했습니다. 주영채로 살았던 기억은 따뜻한 얼굴들과 몇 개의 공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차정원이라는 이름은 날카로운 종이처럼 자꾸 손을 베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받지 마. 기록만 남겨둬.
예전에 들었던 주하늘의 낮은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고 그 목소리가 왠지 오늘따라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차정원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차정원. 한혜라의 딸. 주하늘의 아내. 그러나 내 이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음. 스스로 그렇게 적어놓고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은 존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이었고 하객은 본가 쪽만 400명은 넘을 거라 했는데요. 그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마치 전쟁 전 세력 점검처럼 보였습니다. 공난숙은 그 숫자에 전혀 감정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자신의 계좌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에만 집중했거든요. 공난숙은 주하늘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하늘 대표, 결혼식 날 장례 영상은 누가 만드나요? 주하늘은 그 순간 윤비서의 USB를 떠올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양평 별장, 박경신, 그리고 의심이라는 글자.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공난숙은 그 대답에서 작은 균열을 들었는데요. 균열은 늘 그가 사랑을 선택하려 할 때 나타나는 소리였습니다. 공난숙은 미소로 덮었습니다. 좋아요. 누군가의 진실은 누군가의 축사보다 감동적이니까요. 주하늘은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끝까지 헷갈렸습니다. 황 실장은 충직해 보였지만 충성의 방향을 자주 점검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한혜라의 경로를 타고 올라온 지시는 곧잘 주하늘의 결심에 부딪혀 방향을 수정하곤 했습니다. 황 실장은 구 실장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양원 이틀 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차정원의 이름을 한 번 더 접어둘 시간, 혹은 주하늘이 갈림길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릴 시간을 벌기 위한 여유였습니다. 구 실장은 명령을 그대로 옮기고 그 사이사이에 자기 이익을 살짝 얻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얻는 습관이 이번에는 화관이 됐습니다. 구 실장은 박경신 사건의 흔적을 지우려다 오히려 새로운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을 진세훈이 주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흔적을 한혜라의 책상 위에 올려둘지, 주하늘의 손바닥에 쥐어줄지, 아니면 공난숙의 귀에 흘릴지 고민했는데요. 결국 그는 주하늘을 택했습니다. 하늘씨, 이건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하늘은 그 파일을 받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결혼식 전날, 차정원은 조미양이 슬쩍 건네준 차키로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조미양은 말이 없었는데요. 말 대신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다치지 말아요. 차정원은 밤길을 달리면서 자신에게 계속 말했어요. 나는 차정원 하지만 내가 주영채였던 시간도 내 거야. 두 이름을 거의 동시에 부르며 울다가 웃다가 하더라고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평 별장. 모든 불일치가 시작된 곳, 모든 확인이 덮인 곳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별장 현관 앞에서 주머니를 뒤져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확인이라는 글자 위에 누군가 진하게 그어둔 줄, 그 줄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주하늘은 같은 시각 본사 17층에서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윤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영상 클립은 다 준비됐습니다. 다만 이 클립은 결혼식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아주 짧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원아, 미안해. 이번만은 내가 너를 믿는 방식으로 간다. 윤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믿는다는 말이 누구에게 칼이 될지 알고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공난숙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진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 결혼식은 스폰서십으로 돌리죠. 장내에 광고를 깔고 라이브 커머스를 얹으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진태석은 시익 웃었습니다. 우린 늘 이겼지. 공난숙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겨야죠, 회장님. 공난숙은 그 와중에 진세미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세미야, 하객 동선 체크하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리스트업해. 특히 구 실장, 황 실장, 윤비서.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녀의 관심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핸드폰 화면에 반짝이는 메시지, 보낸 사람 이름이 차정원으로 뜨는 그 신호. 진세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결혼식 날 아침, 한혜라는 첫 장면부터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축제야. 그 말은 주문처럼 들렸는데요. 주문은 대개 믿음이 부족할 때 더 자주 외워지더라고요. 황 실장은 하객 표정들을 살피고 구 실장은 장례 경비를 더했습니다. 주하늘은 검은 정장을 고쳐 입으며 마음속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덮지 않는다. 조미양은 신부 대기실 문을 나서다 말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조미양의 눈동자는 작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 흔들림이 오히려 정직해 보였습니다. 주영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도록 강요받은 차정원은 대기실의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이제 내 거야. 예전에 혼잣말로 했던 문장이 떠올랐고 그 문장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얼굴이 내 거라면 이 이름도 내 거여야 한다. 그녀는 셀카를 한 장 찍고 주하늘에게 보냈습니다. 캡션은 짧았어요. 나간다. 주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고 호흡을 고르더니 무대 콘솔 관리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상은 내 신호로 시작하세요. 사회자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동안 하객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공난숙은 박수 소리를 리듬처럼 맞추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번쩍 들고 좋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황 실장은 손목시계를 보고 구 실장은 통신 채널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윤 비서는 무대를 스치듯 지나가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주하늘에게만 보이는 신호였죠. 그 순간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양평 별장의 현관문,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힌 영상, 박경신의 실루엣,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혜라는 입술을 다물었고 공난숙은 박수치던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주하늘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아래로 한 문장이 흘렀습니다. 이 결혼식은 진실을 축하합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돌려 진세미를 봤고 진세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비서는 화면 전환 타이밍에 맞춰 마지막 클립을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영상 송출을 덮었습니다. 새 화면이 뜨더니 신부 대기실 CCTV가 반영되더라고요. 화면 속 차정원이 거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구 실장이었죠. 장내가 웅성거리는 사이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주영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정원이 아니라 주영채입니다. 제 이름은 여길 향해 오다가 여러 번 꺾였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 발로 들어왔어요. 그 한 문장이 화약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 실장은 손가락을 귀로 가져갔고 구 실장은 화면 속 자기 뒷모습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공난숙은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드디어 재미있어지네. 주하늘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원, 아니 영채.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도 내가 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길 바란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진세우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가 들고 있던 봉투 안에는 불일치 스탬프가 찍힌 사본과 또 다른 증거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영순 DNA 불일치. 누구의 이름인지, 누구의 유골인지 그 해석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름의 역사 가운데 어떤 건 누가 쓰다만 초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한혜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그 두 글자는 명령처럼 나왔는데요. 명령이 효과가 있으려면 아직 권위가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이 곧바로 이어받았습니다. 한 부회장, 오늘은 이기는 쪽이 달라요. 공난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딸을 가두는 모성은 시장에서 환영받지 않아요. 그런데 딸이 자기 이름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건 스토리가 돼요. 시장은 스토리를 사죠. 그 말은 잔혹했는데요. 잔혹함 속에 간명한 진실이 한 조각 섞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주하늘에게 다가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송출 채널 하나 더 있습니다. 끊을까요?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끊지 마요. 구 실장은 그 말이 들렸는지 잠깐 굳었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기실로 달려가려던 발을 멈추고
퇴장 동선으로 살짝 몸을 뺐습니다. 구 실장에게도 살아남는 시간이라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윤 비서는 그 움직임을 보고 보고서를 새로 썼습니다. 구 실장, 오늘자 동선 접근하다 후퇴. 이유 미상. 가설 본인 보호. 진태석은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늘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린 이기는 쪽에 선다. 문제는 오늘 이기는 쪽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겠다는 점이었죠. 차기범은 그 모호함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한 사람이라 손에 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정원아, 어디야? 보내지 않은 메시지는 화면에서 반짝였다 꺼졌습니다. 진세미는 그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연락하지 마요. 지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이겨요. 그 말은 신기하게도 어른스러웠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장내의 소음이 잠깐 잦아든 틈에 주영채가, 그러니까 차정원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한혜라의 딸이에요. 그리고 주하늘의 아내예요. 하지만 그 두 제목이 제 이름을 대신할 순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제 이름을 제가 정할 겁니다. 그 말은 선언 같았고 선언은 곧 책임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혜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한혜라의 눈에는 오래 숨겨둔 피로가 번졌습니다. 정원, 내가 뭘 버리는지 알아?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세상이요. 그리고 엄마가 지켜준 안전이요. 하지만 그 안전이 사실은 내 숨을 줄이더라고요. 공난숙은 박수 한 번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새로운 안전을 만들죠. 제3의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공난숙의 제안은 달콤했고 달콤한 건 대개 독과 함께 오더라고요. 주하늘은 그 제안을 가로질러 말했습니다. 난숙 여사, 오늘은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거래는 내일 하시죠. 공난숙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주 대표. 내일이면 당신 표정이 더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질수록 협상은 쉬워져요. 결혼식은 결국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되지 않은 결혼식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뇌리에 더 오래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랑이 실패한 장면이 아니라 이름이 살아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흩어졌고 스크린은 꺼졌고 전광판처럼 번쩍이던 현수막은 천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주하늘은 집으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차정원이 건넸던 손편지가 있었는데요.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나는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살아도 같은 사람이고 싶어요. 주하늘은 그 문장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정원아, 알겠어. 나도 같은 사람이 될게. 진세우는 다시 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바람 한 점 없던 길이 밤이 되자 이상하게 숨을 쉬는 듯 일렁였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꺼진 순간 숲속의 어둠이 천천히 밀려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별장은 마치 기억을 삼킨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오래 묵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떠난 냄새, 그건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지움에서 생기는 냄새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낮에 발견한 불일치 서류의 복사본과 금고에서 꺼낸 원본. 잉크의 번짐, 서명 각도, 종이 결까지 비교했지만 어느 한쪽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문 틈이 휙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책상 위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흰 봉투, 그러나 글씨는 검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준비했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질문이 아니라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냉소적인 문체였죠. 세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언제나 완성된 진실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니까요.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의 새벽. 한혜라는 꿈결처럼 일어났습니다. 침대맡의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한혜라였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끝으로 자신의 턱선을 따라 그었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먼저 만들었을까? 내가 나를 만든 걸까? 아니면 타인이 만든 걸까?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한혜라답게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부회장, 냉철함, 통제. 그 세 단어가 매일 아침 그녀를 깨웠습니다.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결심보다 피로가 더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키는 건 회사일까, 비밀일까, 아니면 자신이 쌓아 올린 허상일까. 거울 속의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이 답했습니다. 모든 건 선택의 결과야. 그 시각 황 실장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동선 단독 경계심 고조.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부에서 오가는 공기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구 실장. 그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이틀째였죠. 하지만 진짜 사라진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커피잔 하나, 반쯤 남은 잉크펜, 그리고 문서 한 장의 모서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야말로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대개 살아남겠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움직였고 누군가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다음 장면은 이미 누군가의 손끝에서 써지고 있다는 거요. 조미양은 회사 앞 카페 구석에서 따뜻한 차를 2잔 시켰습니다. 하나는 자신 몫, 하나는 차정원 몫이었죠. 잠시 후 정원이 들어오자 조미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엔 단 게 좋아요. 생각이 덜 복잡해지거든요. 정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조미양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마음을 잘 읽었어요? 조미양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보면 몰라도 알게 돼요.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버티는 사람인지. 정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같은 집 그 말 끝에서 조금 숨이 막히더라고요. 새어머니가 그런 말 해주는 거 낯설어요. 조미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낯선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요즘 제 이름이 낯설어요. 누가 만들어준 이름인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조미양은 차를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한 이름으로 살아봐요. 누가 뭐래도 스스로 정한 이름으로 버틴 사람은 결국 이겨요. 정원은 그 말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공난숙은 늘 그렇듯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판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모녀의 전쟁은 이미 대중의 게임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판을 더 키우는 거예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공여사, 이번에도 이기게 해. 공난숙은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스토리로 이길 겁니다. 누가 진짜 이름을 되찾는지, 누가 먼저 배신을 고백하는지, 누가 먼저 돈의 흐름을 끊는지. 시청률이 보장되는 장면이 많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이름은 아직 2개고, 서류는 아직 3겹이고, 사랑은 여전히 단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남아있으니까요. 차정원, 주영채, 주하늘, 한혜라, 진세훈, 공난숙, 구실장, 진태석, 진세미, 황실장, 윤비서, 차기범, 조미양. 이 모든 이름들이 앞으로 어떤 문장으로 묶일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10분 대화에 3번쯤 거짓말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셋 중 하나는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누구는 첫 번째를 선택하고, 누구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누구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셋을 모두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다시 고르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 사람이 차정원이었습니다. 아니, 주영채였습니다. 아니, 그 둘 모두였습니다. 내일은 누가 자기 이름을 새로 고를지, 그게 이 드라마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이겠죠.